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같이 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인 거예요. 네. 진짜 메모리 때문에 온 거예요? 예, 거기는? 그래서 두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젠슨. 엔비디아에서 최신 GPU를 2030년까지 총 26만 장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네. 엔비디아가 GPU도 팔고 있지만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게 피지컬 AI지 않습니까? 네. 이 피지컬 AI를 실현을 하려면 뭔가 AI를 얹을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장이 있고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보나 투자 리스크가 좀 덜한 곳을 찾다 보니까 한국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다음 먹거리를 실현하기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가 개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지능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비즈니스를 갖고 전 세계에 나와서 셀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정우? 그래서 모셨습니다. 영화배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한 사실 그 신과 대화에 굉장히 적합한 분입니다. 네. AI의 신. 예전에는 기술적으로만 신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힘도 굉장히 네. 강해지셨습니다. 대통령실의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 수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회사를 바꾸고 나니까 그 프로를 신과 대화를 넣어주시네요. 그때 무슨 뭐였었죠?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주말 인터뷰였었나요? 그때는 뭐 언더스탠딩도 한번 나갔었고 언더스탠딩도 그리고 악권도- 악권을 주로 나갔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의 AI 선생님을 맞아요. 나라에 뺏겼습니다. 네. 네, 세금 냈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수석님이 그 대통령실에 가시니까 음. 되게 그 심정적으로 놓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진짜 아시는 분이 우리나라 AI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 AI 미래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마음이 놓이고 맞아요. 요새 국제 무대들 많이들 나가 보셨을 텐데 가 보시면은 이제 AI 전문가가 그런 나라의 중요한 리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요? 확실히 이 나라가 인공지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진짜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미국 백악관에 OSTP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과기부가 없기 때문에 백악관 산하에서 오피스에서 그걸 다 담당을 하는데 거기 실장도 이게 사실 민간 출신이에요. 뭐 스케일 AI에서 CSO 하기도 했고 피터 텔의 뭐 비서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비슷하죠. 이 친구가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너도 민간 출신 나도 민간 출신이니까 우리 좀 이렇게 관료 스타일로 문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민간에서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오픈 AI 제이슨 공 같은 경우도 AI 사이언티스트가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도 어떤 국제사회에 주는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UAE 갔을 때 UAE 가셨을 때 그 AI 거기 최대 기업이 G42 투잖아요. G42. 네. 근데 거기 펑샤오 CEO가 수석님 딱 보고서 당신이 말로만 듣던 미스터 AI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던데. 그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원래 미팅을 할 때 스몰톡이란 걸 좀 하지 네, 않습니까? 뭐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가 미스터 AI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미스터 AI. 근데 이 보통은 이런 그룹 CEO 정도 되면은 이렇게 CV라고 하죠. 이력서 누가 오는지 좀 보기도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명함에 보면 AI 수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물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제일 좀 우리가 경제 기자들이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교류하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보통은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많죠. 이른바 대부분 MOU 네. 뭐 그런 거라.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수석님을 또 모셨던 게 진짜 그 내용이 실체가 있는 건가라는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일단 그 UAE하고 이제 그 AI 관련한 국제 협력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있죠. 네. 그리고 저기 UAE에 보면은 AIATC라고 아부다비 쪽의 최고 AI 의사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의장은 대통령의 친동생인 타운운이 의장을 하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시크리트리 제너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영어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칼둔 아부다비 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네. 위원회죠. 여기랑 프레임워크를 합의를 했습니다. 네. MOU가 아니고요. 프레임워크라는 게 공식 문서가 조금 달라요. 물론 둘 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MOU로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굳이 프레임워크로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서 바꿨는데 그 이유가 MOU는 특정 사안 협력 주제에 대해서 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지만 프레임워크는 전체적인 전략적 구조를 짜야 할 때 쓰는 거라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국가 전략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아래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응용 분야까지 전략적 구조를 굉장히 잘 짜놓고 네. 그 구조 내에서 어떻게 잘 협력할 거냐를 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MOU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니까요. 실제로 할 일을 짜자.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보면은 국가 간에 MOU 맺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MOU에서 끝난 게 문제지 시작은 MOU든 프레임워크든 이어야 합니다. 일단 발은 내딛어야 네.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님 방문하시면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얘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전에 비서실장님과 제가 특사를 가서 얘기를 할 때도 느낀 건 여기가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2071년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UAE에 71년이요. 예, 2071년입니다. 왜냐하면 건국 100주년이거든요. 네.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쯤에는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비전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도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고민거리가 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란 한국-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네, 네. 호르무즈 해역 건너면 이제 제대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파트너가 너무 절실하고 뭐 미국, 중국이 있긴 하지만 종속 가능성을 고려를 하는 거죠. 네. 그 파트너로서 한국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MOU를 맺은 거예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둘째 날에 첫째 날은 칼둔 청장과 비서실장님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한 점심 식사 네. 집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됐고요. 네. 거기서 거의 딜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미팅들이 막 잡히는 거예요. UAE에서 정말 보기 힘든 사람들이 네. 서로 만나자라고 막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팅이 MGX라고 MGX. 예. 네. UAE의 아부다비 국부펀드의 무바달라와 G42가 함께 공동 투자한 PE라고 보시면 돼요. 네. 투자 회사입니다. 여기랑 우리 과기정통부 MOU 맺으면 어떠냐 물어보니까 못 맺는데요. 이유가 우리 레벨에서는 안 되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네. G2G 레벨에서 굉장히 큰 그림에서의 협약을 맺고 그거에 어떤 실행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네. 우리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MGX 정도 되는 데가. 네. MGX하고 MOU를 좀 맺을 때 저희는 네, 급이 안 여기랑 맞아서 안 맺을 되고요. 저는 급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 저 얘기를 위에 하는 거예요. 분들하고 해주시면 저희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MGX 엄청 큰 펀드인데. 그래요. 그 스타게이트에도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프랑스 AI 투자도 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스케일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MGX CSO가 그러면서 바로 진행이 된 게 이 프레임워크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G2G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네. 거죠.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 내에 항목들이 인프라,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 기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 마지막으로 규범 AI 규범까지 전체를 막 나오고 있고요. 개별 워킹 그룹을 벌써 돌리기 시작했어요. 네. 양국이.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의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가 그 스타게이트 for UAE 프로젝트입니다. 오픈 AI,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AI 인프라 혹은 데이터 센터 사업을 비즈니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도 스타게이트 영국 버전이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UAE 아부다비 인근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양의 뭐 GPU나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넣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냉각하고 공조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물리적으로 건물을 만드는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될 텐데요. 그 규모가 총 규모는 5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쓰는 5기가와트. 예, 와.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원전 5개 규모. 예, 네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울산이 100메가. 100메가 출발해서 최대 1기가까지 간다 네. 이러고 있는데 그게 네. 5배짜리죠. 와. 근데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내년에 200메가와트부터 시작해서 1기가의 규모 투자 규모를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조 원 정도 투자 규모로 보고 있고 1기가를 예. 30조 원. 예, 그래서 5기가 2029년까지 5기가와트를 보고 있는데 거의 1,000억 달러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조 원. 네. 150조 원.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만 그렇고요. 안에 들어가는 뭐 GPU라든가 네. 혹은 다른 AI 반도체 다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기 엄청 많이 그렇죠. 필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 전기를 넣어야죠. 네. 넣으려면 우리 나라가 잘 만들고 한전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바라카 원전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 5기가와트 정도 돼요. 끌어와야죠. 전력으로 네. 쫙 끌어와서 배전이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실제로 그 G42에 가봤는데 네. 그 캠퍼스 조감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 그 옆에 1.9기가와트 어치의 태양광 그래요? 패널 있는 네. 발전 시설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컨트롤이 좀 아주 자유스럽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가스 가스 발전도 네, 가스. 이제 보조로 넣고 네. 태양광이 있으면 당연히 에너지 저장 장치 있어야 있어야죠. 됩니다. 네. ESS 있어야 ESS. 되겠죠. 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ESS를 그 안에 넣는 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넣었어요? 아니면 이제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기가 송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전압을 굉장히 균질하게 유지하면서 맞아요. 주파수도 균질하게 유지해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로 막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네. 이거 죄다 뭐 AI로 컨트롤하든 어떤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든 하는 전체 솔루션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해야 돼요. 네. 그걸 다 5기가와트짜리 그걸 다 우리랑 한다고요? 우리가 다 만들어 주는 건 아닐 수는 있는데 네. 상당수를 우리 기업들이 그걸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발전소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발전소 있는 거는 그냥 송전하는 거 해야 되고 네, 발전소도 네. 만들고 송전도 하고 네. 배전도 하고 네. 건물 짓고 냉각하고 거기 데이터 센터 만드는 그런 풀 패키지를 우리나라하고 UAE가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죠. 와, 그럼 우리나라 AI 기업 말고 뭐 현대건설이니 뭐 배터리 뭐 회사니 전성 기업, 네. 배터리 기업 그리고 네. 거기 어떤 전력을 소프트웨어나 AI로 관리하는 스타트업들 다 기회가 되는 거죠. 오. 근데 진짜요? 네. 그 칼둔 아비다비 청장과 점심 먹으면서 네. 같이 합시다 했더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뒤에 설명드릴 아이템이랑 함께 I love it. I love it. 네, I love i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짜 이게 그냥 딱 AI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발전 만드는 회사, 전력기기 네. 회사, 전선 회사, ESS 회사, 건설하는 회사 이게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UAE 입장에서 왜 우리랑 해요? 그 미국에 데이터 센터 잘 만드는 맞아요.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왜 굳이 한국이랑 하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자체를 잘 만드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UAE도 미국 종속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UAE가 다른 나라와 그 인근에 있는 나라와 약간 국경 분쟁이 있었을 네. 때 미국이 생각보다 잘 협조를 좀 안 해줬던 뭐 이런 역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완전 종속되기보다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한국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방산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기술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같이 투자하고 네. 같이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전수를 하고 네. 요걸 같이 제3국으로 수출하자. 삼국으로 수출하자요? 예, 오. UAE가 글로벌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철학 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UAE에다가 한번 데이터 센터를 네. 같이 만들어 보고서 예. 그거를 일종의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다가 근데 데이터 센터 제3국 만들 수출을 같이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과연 미국 기업들이 같이 할 거냐? 안 하겠죠. 지포리투랑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하겠죠. 각자가 그냥 하겠죠. 각자 하겠죠. 네. 지포리투라고 하는 기업이 국내에는 물론 업계에 있는 분들은 잘 알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굉장히 글로벌 스케일로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분야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는 큰 국영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포리투랑 미팅을 하는데 그것도 신기해요. 지포리투 인터내셔널의 CEO가 H죠, 히즈 엑설런시. 거기는 장관은 보통 H로 불러줍니다. 만수르이라는 분이 둘째 날 원래 없던 미팅이었는데 갑자기 지포리투 산하 그룹 계열사 CEO들 다 불러 모아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관련 분야 CEO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뭐 헬스케어나 스페이스까지 원천 기술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미팅을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네. 여기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이런 사업들을 꽤 많이 따놨더라고요. 이미 수주를 해놨다고? 이미 수주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포리투 자체가 어떤 거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야는 UAE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커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파트너에 실제로 본인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죠. 네. 그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스타게이트 UAE 스타게이트도 만들고 그 솔루션 가지고 뭐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타게이트는 오픈 AI하고 그 비전 펀드하고 같이 오라클하고 같이 해서 네. 하는 그 일종 미국 프로젝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미국 프로젝트가 맞는데 지포리투는 스타게이트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좀 네, AI 데이터 센터 풀 패키지가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 영역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권 팀장님이 바이어예요. 내가 이렇게 저기 셀러예요. 갔어. 제가 한 반밖에 안 갖고 있는데 저한테 일단 물건 주시죠. 이게 됐다는 거 수주는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네, 실제로 뭐 수주라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뭐 계약서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약속으로 같이 하자가 진행이 됐죠.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거기는 왕국이지 않습니까? 모하메드 대통령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나 정부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면은 수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일단 기본 철학은 같이 하는 걸 철학으로 하되 뭐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비슷한 경쟁력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AI도 AI인데 뭐 AI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한국 AI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는 조금 오바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거기에 에너지 설비나 전력기기나 배터리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네는 뭐 지금 이미 기술력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 제가 아까 AI 역량을 뭐 최고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최근에 샘 알트만 CEO도 그렇고 젠순왕 CEO도 그렇고 UAE도 우리하고 막 하자 그러고 뭐 우리나라가 뭐 AI가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뛰어난 나라는 아닐 건데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같이 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그들이 GPT 시리즈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AI 기술 그리고 본인 얘기로는 내년 하반기쯤에 나올 과학자 AGI 이런 것들도 가고 있긴 하지만 돈을 버는 거는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근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전 세계에서 메모리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인 거예요. 네. 진짜 메모리 때문에 온 거예요. 예, 거기는? 그래서 맺은 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의 전남 지역 그리고 포항 지역 네. 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물론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20메가와트 정도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산업에 특화된 인퍼런스, 그러니까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가 두 메모리 기업에게 굉장히 대량의 메모리 웨이퍼를 공급해달라라고 하는 2029년까지 90만 장. 90만 장, 월 네. 90만 장 웨이퍼를 이제 LOI를 맺고 간 거죠. 그게 메모리 확보 차원에서 그 메모리 확보를 해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납득이 갑니다. 네, 네, 예, 네. 메모리는 우리가 예. 잘하니까. 예. 두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예, 젠슨. 엔비디아에서 최신 GPU를 2030년까지 총 26만 장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네. 그러면서 수요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수요처가 삼성, SK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의 수요를 합해 보면 그리고 공공이죠. 네. 정부에서 공공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걸 다 합하면 26만 장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26만 장 GPU 중에 기업들이 쓰는 것 중에 네이버를 빼고 나면 나머지 세 개 기업은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가 반도체 공장이 됐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든 현대차 요즘 로봇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분야에서 제조 공장들을 AI 혹은 로봇 기술과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업 AI 전환이죠. 네. 이걸 하기 위한 피지컬 AI의 기술 개발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 GPU의 상당수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엔비디아가 GPU도 팔고 있지만 또 다른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게 피지컬 AI지 않습니까? 네. 피지컬 AI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뒤에 드리더라도 그러면 이 피지컬 AI를 실현을 하려면 뭔가 AI를 얹을 공장이 있어야 돼요. 네. 피지컬이 있어야지. 네, 피지컬이 있어야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피지컬이 없어. 없어. 미국에는 맞아. 공장이 없어요. 뭐 돌릴 만한 맞아요. 데가. 그러면 공장이 있고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일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일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나 투자 리스크가 좀 덜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곳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정도예요. 전 중국- 세계를 다 뒤져봐도 이 정도로 네, 맞아요. 어떤 산업이 잘 돼 있는 공장이 네. 잘 돼 있는 곳이 근데 중국은 가기 힘들고요. 네. 트럼프 눈치 봐야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논외긴 한데 거기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이후로 이런저런 이유로 좀 많이 힘들죠. 네. 경기도 많이 안 좋고. 네. 그러면은 일본 한국인데 일본 한국. 일본보다 한국 쪽이 국민의 디지털 AI 수용성 그리고 일하는데 달리는 속도 등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다음 먹거리를 실현하기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솔루션은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써줄 곳이 없는데 네,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네, 정말 네. 좋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들, 한국의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엔비디아의 성장 방향성과 합이 좀 맞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UAE는 그러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UAE에 만들어서 뭘 하고 싶길래 우리랑 한 파트너를 맺고 싶은 네. 거예요? 이게 지금 UAE가 사우디와 함께 중동 지역의 AI 맹주가 누가 될 거냐 네. 라이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주는 사우디가 형님 국가죠. 네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봐도 근데 AI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UAE가 한 발 앞서가 있습니다. 시작도 먼저 했고 네. 이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 체제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 약간 게 그런 게 좀 있고요. 디지털화가 덜 돼 있잖아요. 사우디에 비해서 UAE가 갖는 장점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UAE는 뭘 노리냐면 이 중동 지역 전체와 아프리카 전체의 AI 허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에 또 AI가 퍼져 나갈 텐데 그 AI와 관련된 수요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에 담아서 네.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원장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UAE가 의외로 빠를 때가 있어요. 네. 파운드리도 예전에 그 AMD에서 쪼갰을 때 그 파운드리도 사갖고 글로벌 파운드리, 예,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사업도 하려고 그랬었고 예. AI 쪽도 이게 G포리트가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지만 꽤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그 UAE하고의 협업도 꽤 근데 이거는 진짜 뭘 짓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눈에 보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세 번째 아이템이 또 가시적인 프로젝트 관점에서 네. UAE가 전 세계 항만과 글로벌 물동량에서 상당히 어떤 지위가 높습니다. 리더십을 그쵸. 가지고 네. 있죠. 뭐 DP 월드 같은 회사 같은 경우 물동량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우리나라 부산항의 지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UAE가. 그런데 이제 UAE도 AX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AI 전환, 전환. AI를 적용을 해서 산업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공장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UAE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항만. 항만에 보면 컨테이너들 되게 많고 이렇게 뭐 크레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잘 최적화시켜서 맞아요. 옮겨야지 하는 것들이 다 비용이고 효율이 되는 거잖아요. 경쟁력이 되기도 네. 하고 여기를 피지컬 AI를 도입을 해서 아. AI 항만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산업 AI 중에 UAE가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네. 이걸 것 같아서 제가 던진 거예요. 수석님이 던지신 거예요? 던지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던졌죠. 그래서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해보자.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AI 항만을 같이 만드는데 네. 이 프로젝트는 한국도 항만이나 해양 물류의 강점이 있으니 한국은 부산항을 시범 프로젝트로 네. UAE는 아부다비에 있는 칼리파항을 시범 프로젝트로 동시에 진행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 진행하려면 똑같아요. 항만에 관련된 그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도 깔아야 되고요. 네. 그 컨테이너들도 로봇화 시켜야 되고 네. 관련된 데이터나 시스템 솔루션 다 만들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뭐 IoT 기업들, AI 솔루션 기업들, 에이전트 기업들 그리고 이 컨테이너 로봇 만드는 이런 기업들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AI 항만이 양쪽에 같이 생기죠. 그러면 부산항을 하기 위해서 UAE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여러 가지 기업들의 기술력 가지고 아부다비 항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직접 투자 그리고 간접 투자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항구가 몇 개예요. 이거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이 G42와 UAE가 아프리카에 항구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UAE가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넓혀서 그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삼는 게 국가 비전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도 아프리카 담당 장관이 있을 정도거든요. 네. 아프리카 나라들과 친하기도 합니다. 네. 그 항구들의 이 AI 항만 솔루션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이런 항만도 그렇고 그걸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도 합작 투자해서 만들고 진행하자 이런 정도의 합의를 했고 구체하는 게 필요하니까 워킹 그룹을 지금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언제쯤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액션들이 좀 나올까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벌써 200메가와트짜리를 내년에 완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온고잉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수주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고요. 왜냐면 2029년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와 이거 테마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테마주가 아닌데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테마주로 흘리시면 테마주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 재생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전체, 뭐 배터리 포함해서 전체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죠. 네. 지난번 오픈 AI가 왔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가 도약할 수 있는 찬스가 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항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피지컬 AI 관련된 산업, 연관된 산업들, 뭐 센서부터 포함해서 전반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면서 항만 물류 경쟁력까지 도약할 수 있는 산업이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분명히 그 수많은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선 잘하고 전력기기 잘하고 뭐 이런 건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 뭐 일본도 전선은 잘 하긴 하거든요. 뭐 그리고 네. 각국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그 국가 대 국가 파트너십으로 맺었다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국가들도 다 참여 기회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인 프레임을 보면은 다른 네. 국가들도 다른 기업들도 비등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국가의 전략적 방향성이 한국과 같이 만들고 같이 수출한다라는 네. 큰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요게 예시가 될 것 같은데 그 G42의 펑샤오라고 네. 하는 요 CEO가 예. 국내에 있는 많은 유수의 대기업 대표들이 미팅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만나준 적이 거의 없어요. 오. 거의 진짜 만난 분들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통 만나면 샘 알트만 만나고 일론 머스크 만나고 약간 그런 급이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미팅 다 끝나고 만남을 요청하니까 성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탑다운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종속성 생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엔비디아 GPU 너무 비싸서 눈물 나고 네. 그래서 AI 칩도 같이 만드는 거 고민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것들 나머지 기술들 미국 중국 너무 앞서가고 있는데 네. 우리 대책이 좀 필요한데 한국이랑 진짜 같이 해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 팹리스 회사들 사실 규모면으로 보면 되게 조그만데 네. 그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우리 칩도 막 테스트 해주고 사주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한 100메가와트 정도는 실증으로 같이 만드는 거 해보자. 100메가를 실증으로 한다고요? 거기는 스케일이 그래요. 100메가 우리 울산이 100메가 있는 거 실증을 거기는 한다고? 스케일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 종속성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놓는 게 목적인데 세레브라스랑도 하고 있고 얘네들의 네. 선택지를 넓혀놓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다 보니 여기도 AI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나라 팹리스들이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피지컬 AI를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단어는 많이 쓰는데 네. 우리가 지금 뭐 파운데이션 모델도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도 GPU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돼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피지컬 AI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러게. AI도 잘 안 돼 있고 그 제조업이 피지컬 AI를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잘 안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 피지컬 AI를 그렇게 갑자기 항만에 우리나라 공장에 이렇게 도입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똑똑한 AI가 실제 있는 물건에 연동이 되거나 탑재가 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피지컬 AI가 됩니다. 이 AI가 안경에 들어가면 그게 피지컬 AI고요. 네. 메타에서 내놨더만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자동차에 네. 들어가면 자율주행차 있죠. 네. 그거 피지컬 AI인 거예요. 사무조선소 갔다 오셨죠? 네네. 거기 용접하는 로봇 있죠. 네. 그거 피지컬 AI예요. 그죠? 네. 용접은 그쵸. 사람이 그쵸. 해야 되는 건데 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데 정규군은 피지컬이- 일을 하려면 지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일머리. 네. 그게 피지컬 AI인 거예요.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예전엔 일단 기본적인 로봇들이 쭉 있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포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죠? 사람이 원래 했잖아요. 네. 그건 로봇이 자동화합니다. 로봇이 자동화라는 게 룰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네. 지능이 들어가야죠. 피지컬 AI입니다. 그냥 자동화 아니에요? 자동화랑 다른 게 자동화는 정해진 것만 해요. 정해진 것만. 네. 근데 우리가 공장에 있어봐도 항상 정해진 대로만 일이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그 주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이라는 거, 인식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판단이라고도 해야 되고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순서도 매길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지능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지능이 들어간 게 피지컬 AI죠. 자동화로는 이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피지컬 AI는 젠슨왕이 얘기하는 이렇게 로봇 막 이런 거 는 당연한 거고 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물리적 환경 속에서 AI를 독촉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깔나는 뭐 AGI를 하지 않더라도 피지컬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거죠. 그럼요. AGI 정도 되는 지능이 로봇에 탑재가 되면 기깔나게 똑똑한 로봇이 있어서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피지컬 AI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을 하지만 예외적인 것도 적당히 잘 처리할 수 있는 일머리를 가진 로봇도 있겠죠. 그건 휴머노이드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 제가 3호 갔을 때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접 로봇, 그 되게 도수 캐리형 네. 로봇이 있어요. 그 인공지능 적용하면 뭘 해요? 그랬더니 다리 달아요. 왜냐하면 이게 셀마다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 셀마다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적용하면은 그냥 알아서 옮겨가게끔. 그럼요. 이것도 피지컬이네요. 그렇죠. 이게 피지컬 AI. 보고 옮기기 위해서 발 옮기는 건 나름 또 지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예, 룰대로 못하니까 요철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다 피지컬 AI. 그러네.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친 게 있는데 뭘까요? 수석님이 악권을 보시나 봐요. 또 상호증국은 얘기를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이게 피딩이 뜨더라고요. 소셜 미디어에 뜨길래 훅 들어가 봤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사실 2022년 챗GPT 모먼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AI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AI를 뭘 한다 그랬을 때 네. 그 국민들이 느끼는 일종의 피로도라 그럴까 아니면 또저 소리 안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게 없는데 네. 맨날 AI 한다고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사실 AI는 또 이게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막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뭘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AI가 얼마만큼 국민들, 사람들의 삶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느냐를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눈에 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AI 서비스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게 뭐 챗GPT 같은 경우 이번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도표를 진짜 기깔나게 만들어주니까는 삶이 좀 편해지죠. 뭐 그런 것들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 되는 AI를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GPU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단 GPU부터 부족한 GPU부터 빨리 채웠던 거고 엊그저께 과기장관 회의,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가 첫 회의였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 안건 중에 하나가 10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0대 민생 프로젝트를 보면은 뭐 농산물 최저가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성폭력이나 성착취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도와주는 챗봇 AI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경찰서에 바로 이렇게 물어보기 힘드니까 그걸 도와주는 AI도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도와주는 AI도 있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게 AI 주제예요? 네. 10대 민생 이게? 네. 10대 민생에 농산물 최저가랑 AI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가격들을 그냥 뿌려버리면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비교 안 그래서 돼요. 내 주위에 내가 갈 수 있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재료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약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충분히 똑똑한 AI가 있어야 되는데 그 AI 모델을 만드는 거는 국가대표 AI 기업들이 열심히 모델을 만들고 있죠. 그 모델을 가져다가 각 해당하는 10대 민생 프로젝트의 어떤 사용자 시나리오 그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서 국민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허가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서류 떼고 도대체 무슨 서류를 떼야 되는지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바로 이거 좀 이렇게 신청해줘 하면은 연동이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연동해서 서류 굳이 안 떼도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공공 되면 서비스? 공공 서비스로 그러면 체감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게 세무. 네. 세무 국세청에서 네네. 국세청에서 막 이렇게 세금 신고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AI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쉽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 공공 서비스 극악인데. 쉽지 않은데. 찾아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나름 찾아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이게 되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사실 공공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예. 타고 들어가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 인공지능 해주면 훨씬 좋겠네요. 그러니까 구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이 쓰긴 좋아요. 맞아, 아는 사람 쓰기 되게 좋아요. 맞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찾는데 시간 다. 그런 거를 도와드리면 이거 AI 이게 진짜 나 편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좀 체감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프로젝트를 일단 10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발굴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26년 열심히 만들어서 27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기능이 좀 작더라도 빨리빨리 실제로 좀 쓰실 수 있도록 약간 하면서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바뀌셨군요. 에자일하게. 에자일하게. 예. 일단 되는 거 먼저 하고. 예, 되는 거 먼저 되는 거 먼저. 해드리고 업그레이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죠. OTA 가능. 근데 이런 이 전략이 좀 정부 부처에서도 받아들여져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을 것 같아서. 일단 대통령님이 기본 철학은 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국무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제가 봤을 때 데이터들은 다 있긴 한데 네. 걔네들을 연동해서 쓰려면 뭐 여러 가지 허가 절차, 거기에 결제 절차들이 있겠죠. 그리고 네. 엮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공공에서 다른 뭐 ISP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부총리님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보여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국가 AI 전략위원회 민간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부처에 조언을 하고 있죠. 네. 그럼 과제 발굴은 그렇다 치고 누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건 민간 기업이. 민간 기업이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요? 네, 이것도 대통령님의 기본 철학입니다. 예전 우리 공공사업 SI식으로 하면은 그냥 기본이 3년이잖아요. 이래저래 그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안 나와서 3년 지나면 AGI가 나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는 데이터만 잘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공개해라. 그럼 어떤 형태로든 이게 그냥 원본 데이터든 혹은 API 형태로 데이터 접근할 수 있는 거나 상관없고 그거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그걸 가지고 민간이 기획을 해서 네. 정부는 완만 정의를 해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미션만 정의를 해주면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들부터 시작해서 기획은 다 민간에게 시켜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죠. 일부 기능들에 대한 실증부터 빨리빨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게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또 AI 3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원래 항상 3대 천재는 3등이 나야. 아 그래요? 1, 2등은 모르겠고. 1, 2등은 누군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1, 2등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중국하고 미국은 네. 그냥 AI 잘하는 2강이고 뭘 잘하냐라고 굳이 따지지 않아요. 네. 근데 3강이라고 그러려면 그렇겠네요. 너는 뭘 잘하냐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뭘로 3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그다음에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원천 기술, 그다음에 활용, 그리고 산업이 얼마나 이렇게 전환이 됐는지, 공공이 얼마나 전환이 됐는지, 규범 체계는 얼마나 잘 거쳐졌는지, 제도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3위를 목표로 하자라고는 기본 철학이고요. 최근에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 7월 정도에 독일에서 AI 오펜시브라고 하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독일의 국가 전략인데요. 거기는 뭐라고 선언이 돼 있냐면 2030년까지 GDP의 10%를 AI가 만드는 걸로 GDP 10%를 하겠다. 30년이요? 지금 4년밖에 안 남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GDP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국내 총생산의 10%는 AI가 직간접적으로 만드는 산업으로 그 규모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 산업일 수도 있고 거기는 제조 공장이 많으니까 그쪽에 AI 전환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결국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인공지능으로 얼마만큼 경제 규모를 만들어낼 거고 직접 간접적으로 인공지능이 기여하거나 활용되거나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기준으로 랭킹을 대충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만큼 글로벌의 영향력을 또 미칠 거냐. 글로벌 영향력. 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글로벌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는 그래 우리 한국의 AI를 쓰고 있거나 한국이랑 AI를 같이 하고 있거나 네. 이런 인식이 많이 되면은 좀 대부분 뭐 미국 거 쓰고 있고 중국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둘 빼고 나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한국이 되도록 하는 거죠. UAE와의 협업도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제3국 수출을 말씀드렸잖아요. UAE도 AI 기술력이 있긴 하지 기술력 좋죠. 근데 서로 상호 보완적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UAE의 자본, 우리의 기술, 인재, 뭐 기업들 같이 이동을 하면 이거는 한국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정성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게
수출 금액으로 잡히는 거니까 또 정량적으로도 네.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3등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AI 생태계 전반을 다 통틀어도 진짜 여기서 우리가 AI에 껴있는 게 뭐가 있지? 세계적인 경쟁력 가진 네. 게 뭐 있지? 그럼 메모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메모리도 뭐 우리가 AI를 주도하는 것보다 이제 엔비디아가 해달라는 거대로 또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럼 좀 구체성이 떨어지게 들리는 게 메모리 잘하냐? 그럼 우리 다 잘해. 할 수 있어. 네. 그럼 뭘 잘해? 그랬더니 다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좀 저는 아직은 좀 와닿질 않거든요. 근데 AI는 다 잘해야 되는 게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AI 자체가 그냥 하나의 알고리즘이었으면은 혹은 모델 하나였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이 GPT 나온 이후부터는 얘를 만들기 위한 아랫단 네. 기술들이 쭉 있죠. 네. 그리고 얘네들을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을 가지고 뭐 경제 발전을 하든 사회 난제를 해결하든 해야 되는 응용 분야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라도 구멍이 생겨버리면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망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이죠. 네. 마치 우리 반도체에 히토리 없으면 굉장히 괴로워지는 것이랑 비슷해질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30년까지 자, 메모리 우리 잘합니다. 경쟁력 유지해야 되겠죠. 예. 앞서서 UAE랑 지포리2랑 AI 반도체 부분 같이 해서 종속성 없애보자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 국내 수요로는 NPU 우리 국산 NPU 수요 늘리기 많이 쉽지 않죠. 네. 근데 지포리2랑 같이 하면은 아까 기본 단위가 100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경쟁력을 키우면은 지금은 우리 NPU 팹리스들의 경쟁력이 열심히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네. 그때쯤 되면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순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 같이 하잖아요. 네. 지포리투 돈이랑 우리 기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퍼져나갑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 몇 개나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AI 모델 같은 경우 기업들이 오픈소스로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거를 열심히 쓰도록 할 동인 같은 게 좀 부족했죠. 네. 그 동인을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혹은 예산적으로 도와서 국내 AI, 국내 기업이 만든 AI 모델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그 모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세안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은 네. 사용되는 케이스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또 이렇게 순위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기본 전략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네. 바깥으로 내보내는 수출하는 이런 방식을 네. 생각했다면 AI는 워낙 방대한 데이터가 적용이 되고 트라이 앤 에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그게 안 되니 네. UAE와의 파트너십이 오히려 그 기회를 주고 그걸 우리나라로 다시 들고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그거 갖다 다른 국가에 팔거나 네.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 거네. 네, UAE가 시작이고 더 많은 나라랑 해야 하고요. 가령 뭐 싱가포르이 될 수도 있고 프랑스가 될 수도 있고 캐나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인터넷을 얘기를 비교를 좀 많이 하니까 인터넷 한번 볼게요. 지금 네. 인터넷 분야의 1위가 어딘가요? 분야 1위요? 보편 기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망 빠르다고 1위라고 하지 않잖아요. 가끔 우리나라가 5G 1등했다 그거 그죠? 하죠. 그렇죠. AI도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AI는 인간들의 생활에 직접 녹아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 GPU가 많다고 1위도 아니고 AI 모델을 잘 만든다고 해서 1위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 얼마만큼 AI 네이티브한 나라가 되어 있고 그 AI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끼치느냐 이 기준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랭킹을 매길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죠. 그 기간도 되게 짧네. 2030년 되면. 아 근데 벌써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저런 건 좀 있어요. 뭐요? 이렇게 이게 좀 천박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팔아서 돈을 좀 벌었냐? 그리고 주가가 올랐냐? 네. 근데 그렇죠. 메모리는 팔아서 돈을 벌었단 말이야. 네. 주가도 오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돼야 뭐 전력기기를 팔았다. 네. 그럼 진짜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아 그럼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괜찮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AI를 잘하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야?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그래서 돈을 벌고 주가가 오릅니까? 뭐 이런 얘기인가 네. 봐요. 네. 예. 그래서 AI 모델에만 한정하면은
어려워지는데 네. AI 모델 하나 만들려면 아래로는 전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죠. 전기 모자라 못 만들어요. 네. 반도체 있어야죠. 데이터 센터 있어야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도 있어야 됩니다. 위로는 이 AI 가지고 경쟁력을 키운 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주가 지수가 테크와 아래 위로 연관된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게 지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 그러면 진짜 일단 UAE 뭐 수주 해가지고 뭐 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거기서 그러니까 주가는 가격이니까 중요한 네. 건 아닌데 네네. 거기서 뭔가의 성과를 내고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들이 어쩌면 그 전체가 우리나라 AI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그렇죠. 양상인 네. 거네요. 네, 네. 아랍에미리트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단순히 돈을 많이 벌 거다, 앞으로 우리가 할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타트업들이 어디서 평가를 네. 받을 것이며 어디서 트라이 앤 에러를 할 것이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UAE 파트너십. 그렇죠. 앞으로도 더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블랙락이 UN 9월달에 블랙락, 네. 그다음에 10월달에 오픈 AI,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한국의 역량 그리고 정부 전략에 대해서 이분들이 인도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투자를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역량을 UAE는 인정을 해서 같이 성장을 해보자. 네.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AI 시대에 국가들이 어떻게 성장할 거냐에 대해서 미국, 중국 빼고 나면 혼자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네. 평시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이 너무 세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 힘들다. 네. 그러니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빼고. 네네. 예. 미국, 중국 빼고. 그러니까 미국, 중국 빼고 돈 있어도 못 한다가 이거잖아요. 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안 된다. 가령 이런 거 한번 볼게요. UAE 갔을 때 마침 정상 만찬을 하면은 현지 동포 이제 만찬을 예. 합니다. 네. 옆에 한전의 약간 법인장 네. 만났는데요. UAE가 전기가 품질이 나쁘대요. 그래요? 전압이 균일하지 않고 이 주파수도 좀 균일하지 않은 거죠. 우리 LED 등사하면 되게 오래 쓰잖아요. 네. 네. LED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전기가 안 좋아서. 네, 전기 품질이 나쁘니까. 자, 그런 전력 환경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고 네, AI 데이터 센터를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돌리겠어요? 맞아요, 네, 못 돌리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랑 할 거냐? 다 우리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진짜 딱 그 실질적인 사업으로 딱 이어지면 그때 가서 국민들이 그때 하셨던 게 이거였구나라는 네. 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면서 어쩌면 이제 내년도에 일어날 산업계의 커다란 변화들의 어떤 예고편을 네. 좀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아닌가 네. 싶습니다. 좀 벌써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향후 몇 년 뭐 이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당장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내년부터도 네. 뭔가 조금씩 네. 느낄 수 있게 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벅차오르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좀 벅차오르는데? 조금 더 뭔가 가시화되면은 그래요? 정말 떨릴 것 같아요. 네네. 네, 계약서 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은 네, 기업들이 네네. 예. 그렇죠. 사실 AI 미래 기획이라는 주제가 항상 약간은 조금 이렇게 뜬구름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뜬구름이어도 뭐 내년까지 네. 구름을 끌어내리겠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참 정말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그 와중에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 못다한 얘기,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국민들께 좀 전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활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요즘 최근의 글로벌 상황, 미국의 지금 움직임, 중국의 네. 움직임을 봤을 때 좀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야 한다. 당위에 가깝다고. 그냥 당입니다. 당위. 네. 그냥 당이니까 힘들어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가지고 힘을 합해야지 제대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우주의 교훈이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그 유엔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좀 대통령님 모시고 외국에 나가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하자라는 의지를 정말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 중에 부족한 것도 있고 좀 더 잘하는 것들도 있죠. 잘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것들을 확실히 잘하고 네. 그리고 AI 기술들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빼고 나면 그래도 좀 괜찮게 하는 편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편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이 커서 그렇지. 그러면 정부가 전략 잘 세우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 잘하고 예산적으로 지원 잘하고 기업들이 같이 함께 원팀이 돼서 힘을 합해서 좀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고 하면은 네. 충분히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성장 기회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실현을 하려면 우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의지와 믿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의지와 믿음을 갖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진짜 한 가지만 더. 네. 이게 아까 의지와 믿음을 얘기하시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계획을 짜고 정책을 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지만 네. 실제로 그거를 플레이를 하는 거는 기업의 네, 역할이잖아요. 기업과 학계의 역할이죠. 근데 지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 고민인데 투자는 많이 필요하고 이걸로 실제로 나중에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잘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AI 버블론도 얘기가 네. 나오고 기업들도 거기에 선뜻 투자를 하기를 좀 어려워하는데 그 기업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신지. 실제로 AI가 돈을 버는 영역은 약간 아랫단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단은 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응용을 해서 뭔가를 한 거는 아직까지는 돈을 버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바일 시대를 떠올려봐도 그렇고 인터넷 시대를 떠올려봐도 그렇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사실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많이 주저를 했죠.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엔비디아 26만 장도 20만 장이 21만 장이죠. 기업들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이 투자를 통해서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5년 후에는 확실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와, 사실 그 인공지능을 우리나라가 좀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정부의 목소리도 알았고 솔직히 국민들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라고 하는 방향성이 사실 저는 잘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 UAE 방문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계획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것인지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을 향한 방향성이 이거구나. 왜냐하면 UAE도 뭐는 있지만 뭐는 없어. 우리나라도 뭐는 있지만 뭐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잘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싶고 이런 방향들 당연히 응원해야지. 네. 우리나라 얘긴데 누구를 응원하려고? 그러니까 응원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저는 그 아까 이조 기자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 주도권을 우리도 잡고 싶어하고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네. 근데 많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 네. 아, 그러네. 야, 주도권 잡으려면 우리 같이 해야 된다. 네. 우리나라에 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좀 그 기사만 봤을 때는 UAE 협정이 그냥 국가 간에 한번 갔다 오면은 의련이 있는 맞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다가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낳게 되면은 그때 이 만남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신과대와 함께 해봤고요. 그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 수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